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카리스마로 천재라고 평가되는 일론 머스크와 천재가 만든 테슬라 차를 분해 평가하여 혹독하게 비판했던 샌디 멀로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질의응답은 약 50분간 이어졌고 질문자는 주로 샌디 멀로였고 일론 머스크는 그의 솔직한 경험담과 그의 자동차 개발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차를 만들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혁신의 아이디어의 실행 방법,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념 등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샌디 멀로는 초기에 생산된 모델 3를 분해하고 나서 이건 차도 아니라고 가혹하게 평가했던 것으로 매우 잘 알려진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대가입니다. 그런 그가 모델 Y를 시승하고 분해하고 나서 테슬라가 시도한 혁신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합니다. 전기차 중에서 어떤 차를 사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전에는 통상 권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상에 나온 전기차를 다 분해해봤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전기차를 꼭 사야 한다고 하면 모델 Y를 구입하라고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시정 모델 3 평가 후에는 모델 3도 두 번째로 추천하는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매료되었을까요? 모델 3 구형과 신형을 타보신 분 중에 시트의 쿠션감이나 착좌감 이런 것들이 변화를 크게 느끼신 분 있나요? 샌디 멀로는 집 랭귤러를 타고 있는데 시트에 앉아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나면 카이로프락티스를 해야 할 정도로 시트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신형 모델 3의 시트의 경우 며칠을 탔는데도 전혀 피로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시트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최고의 시트를 어떻게 개발했냐고 일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론이 입에서 나온 답은 놀랍게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압력 피크를 정상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프에 걸리는 압력을 평준화했다는 것입니다. 히프가 아프다면 그것은 결국 시트의 어느 부분에 압력 피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이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히프가 아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델 S의 시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기 모델 S의 시트는 어느 차의 시트보다도 최악의 시트였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쁜 시트였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일론은 모델 S의 모델명을 히프의 S, 엉덩이의 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프를 아프게 하는 시트에 앉고 싶다면 모델 S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일론은 진지하게 답변을 하면서도 유머스럽게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앉으면 아프지만 계속 앉아있으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체는 순응하지만 시트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합니다. 신체가 시트에 익숙해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시간 앉아 있어도 아프지도 않고 훨씬 쾌적해졌다고 합니다. 모델 3 시트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은 초기부터 대부분 개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 개발된 모델 3의 시트는 초기 시트와는 꽤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만든 시트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봤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수작업으로 만든 품질과 성능을 양산 라인에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나 기아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를 개발할 때 시트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시트 쿠션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쿠션의 필링보다는 시트 외관 디자인, 볼스터가 신체를 잡아주는 느낌, 바느질 실의 두께, 컬러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확률이죠. 반면에 테슬라는 앉아서 느낀 최고의 좋은 필링을 양산차에 실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3의 시트 혁신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일론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테슬라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전략의 하나인 수직 통합 전략으로 테슬라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샌디 멀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시트를 당연히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에서 직접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에 접촉하는 것들은 직접 자사에서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트 업체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최고라고 설명하면 업체가 제시하는 도면을 승인하는 역할을 해온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완전 신규로 개발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테스트를 하고 그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 누가 언제 결정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시트 업체의 입장에서도 용접지그라든지 캐스팅 설비를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새로 디자인된 시트라도 외관은 다르지만 안에 있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시트 혁신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자동차 업계의 어프로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테슬라 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간판 방식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변모시켰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테슬라가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트 사양 운영에도 기존 업체와 다른 테슬라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모델 3는 인조 가죽만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BMW i3는 고품질 레더와 클로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더는 천연 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쉐보레 볼테는 레더와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와 쉐보레는 시트 표면의 질과 필링에 우선을 두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12웨이 시트 컨트롤 기능을 갖춘 파워 시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때문에 각 모델에 적용된 시트에는 원가와 중량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모델 3의 원가는 568불이고 중량은 파워 시트 기능 등이 들어가서 44.8kg으로 타 차량 대비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원가는 천연 가죽을 많이 쓰고 있는 BMW i3가 가장 비싸게 평가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전기차는 파워 시트가 기본인 럭셔리 차와 경쟁하고 있는데 종종 많은 전기차들은 경량화에 집중하여 매뉴얼 시트 중심으로 사양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성능 향상과 항속거리 증대로 전기차에도 파워 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과거부터 이런 사양 구성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는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인데 제가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이번에 개선된 모델 3의 경우에도 한쪽 도어와 바디 사이에는 단간차가 발생하고 다른 쪽 도어는 멀쩡한 차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외국 기자와 인터뷰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흥분하게 되어 인터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질문자가 기자도 아닌 점도 있지만 일로는 담담하게 답을 합니다. 특히 생산 초기에 제조 공정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일론 자신도 우주 비행사로부터 테슬라 차를 언제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양산 초기에 생산되는 신차를 제일 먼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생산 라인이 안정된 후에 사는 것이 좋은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일론은 자동차 업계의 상식대로 생산이 개시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로켓이 수직 상승 중에 있는 것처럼 매우 작은 것부터 상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최근 신차의 품질 문제로 초기 양산 시점을 늦추곤 했던 일이 있었는데 자동차 대량 생산을 막 시작한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죠. 원래 모델 3의 도장 품질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모델 3의 도장 품질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샌디 멀로가 새로 구입한 모델 3의 도장 품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한 달 늦게 산 사람이 차는 퍼펙트한 수준이고 자기 차는 여러 군데 하자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일론이 답은 이렇습니다. 실은 작년 말에 꽤 큰 규모로 도장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12월 중에 생산된 차량도 이전 차량은 약간의 품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초기부터 있었던 도장 품질 문제 중에 하나는 도장이 충분히 마르지 않았다는 데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양산을 시작해서 페인트를 1, 2분 더 건조시켜야 했었는데 아마 주주와 약속한 그리고 세상에 발표한 목표에 우선하다 보니 그 부분이 경시되면서 도장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론은 제주는 지옥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차는 독특해서 테슬라의 경우 미국이 몇 개의 스타트업 업체 중에서 양산을 시작한 회사로서는 크라이슬러 다음 100년 만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즐거운 일인데 양산에 들어가면 부품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애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애플의 입장에서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원점에서 개발 생산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생산 파트너를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800억 불을 넘으면서 환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CEO인 일론에게는 이렇게 말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천재에게도 아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일론을 평가한 것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이제 궤도에 올랐었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있고 아직도 계속 도전 중임을 일론이 답변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가능하면 샌디 멀로가 묻고 일론이 답한 자율주행 기능과 메가 캐스팅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